원숭이한테 물리거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감염돼서 숨지거나 또 중태에 빠진 사례가 있는 만큼 심각한 내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아주 위험한 그런 이제 고위험 병원체.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생각보다.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SBS 탐사보도부 박수진, 김민준 기자라고 합니다. 저희가 최근 며칠 동안 그 원숭이 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의심되는 원숭이 수백 마리가 국내에 반입됐었고, 그렇지만 관계기관들의 이를 모른 채 이 원숭이들이 국내 곳곳을 옮겨 다녔다는 관련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. 기사가 나가고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. 수천 개 가까이 달렸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미처 풀어드리지 못한 궁금증도 있었고, 또 저희를 지적해주신 댓글도 있었어서 저희가 주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댓글을 읽어보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김민준 기자 이거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댓글 있을까요? 마치 영화의 첫 장면 같다 이런 댓글이 몇 개 있더라고요. 28일 후라든가 아웃브레이크 같은 이제 전염병을 다루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의 첫 시작 장면이 영장류, 원숭이들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두려워들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들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. 저 원숭이한테 임상했었다면 정확도는?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, 이 감염이 의심된 원숭이들은 뭐 실험이나 혹은 임상이나 이런 데는 쓰이지 않았다는 게 연구원과 업체의 설명입니다. 감염된 원숭이들이 어떤 실험에 쓰였을 때 과연 그 실험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전문가들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 실험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원래 실험용은 무균실에서 사육되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다 보니 저렴하게 캄보디아에서 막 수입한 듯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좀 업계 분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실험실에서 많이 쓰이는 쥐가 가장 많이 쓰이죠. 이런 동물들은 실험실에서 무균 상태로 일단 뭐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져서 어떤 균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SPF라고 전문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아무런 균에 감염돼 있지 않은 상태로 사육이 됩니다. 원숭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육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굉장히 비싸고요. 이렇게 사육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생명연구원이 산 원숭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육된 거는 아니었지만 그 일반 컨티넨탈 환경? 아무튼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렇게 사육은 됐지만 캄보디아에서 막 수입했다. 저렴하게 막 수입했다. 그렇다고 야생에서 막 잡아와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일정 정도의 절차는 거친 원숭이들이긴 했다. 그 다음 댓글 덜덜덜덜덜덜. 원숭이들은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띵띵랜드, 실험실 철저히 조사해 보길. 이 원숭이들이 결국 그러니까 수입해온 업체에 이제 사육시설로 옮겨졌다라고 보도는 드렸는데 이 원숭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. 업체는 2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주장은 하고 200마리 전체에 대한 살처분 기록은 저희 언론에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락사시켰다고 주장은 하지만 저희가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 이 보도를 하고 나서 좀 낯설지만 조금 뭐 취사율 70%라고 하니까 좀 무섭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얼마나 위험한 혹은 우리가 얼마나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바이러스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댓글이 있었죠? 먼저 에볼라랑 같은 등급이래. 무서워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. 같은 등급인가요? 예, 이게 저희가 질병을 나눌 때 생물 안전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.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이라 해서 BSL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4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. 근데 그중에 4번째가 증세가 심각하고 치료도 어려운 질병들입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말씀하셨던 에볼라, 그다음에 천연두, 라사열, 마버그 이런 질병들이 들어가 있고 원숭이 비바이러스도 이 BSL 4등급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동물원 절대 안 가겠습니다. 동물원 안 가야 되나요? 동물원 가시는 건 상관없습니다. 저희가 직접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.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구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캄보디아 가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다만 접촉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. 원숭이들한테 긁히거나 물리거나
아니면 타액, 침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튀었을 때 감염이 되는 질병들이고 다행히 호흡기 감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가면은 장난스럽게 바나나 같은 것도 주고 관광객들이 과자 같은 것도 주고 악수도 해보고 하잖아요. 그런 것들만 좀 지양하시고 멀리서 구경하시거나 관광하러 가시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. 망고님이 주신 질문인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치사율 70%면 원숭이들도 사망률이 높아서 전파가 잘 안 됩니다. 이 말씀은 저희가 조금 정정을 드리고 싶었어요. 치사율 70%라는 건 이 바이러스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넘어왔을 때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상황이 악화가 되었을 때 치사율이 70%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쉽게 말하면 우리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병 나듯이 원숭이에게는 이게 입병 같은 거예요. 근데 이걸 걸리더라도 원숭이가 굉장히 아프거나 뭐 바로 죽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. 보건소 가면 비바이러스 백신 맞을 수 있나요? 너무 겁나요? 라고 하셨는데 비바이러스 백신 있나요? 비바이러스 백신은 없습니다. 지금까지. 백신은 없는데 치료제는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뭐 두통이 나고 발열이 나고 근육통이 심하고 내가 원숭이를 직접 만나서 물렸던 적이 있다.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 치료제를 받기 위해서 근처 병원을 방문하시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잠복 바이러스입니다. 또 만성이기도 하고요. 내가 감염이 되는데 감염이 되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. 만약에 원숭이 접촉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오신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으시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좀 저도 인상 깊어서 저희의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. 공기 전염도 아니고 물려야 전염되는 바이러스고 사람 간 전염된다는 말도 없고 원숭이들이 야생에 풀린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 댓글이 있었거든요. 팩트 체크 해주시죠. 공기 전염도 아니고 맞습니다. 호흡기 전파 안 됩니다. 물려야 전염되는 바이러스고 맞습니다. 사람 간 전염된다는 말도 없고 드물지만 사람 간 전염도 뭐 가능할 수는 있다는 게 네,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게 미국 CDC에 보고된 사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. 과거에 이제 이 원숭이로부터 비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가 전염이 된 케이스가 딱 한 건 보고가 돼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드물지만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무서워요라기보다는 이런 바이러스는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의 관리 체계는 너무 허점이 많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는 점을 우리 독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검역이 이렇게 허술했나요? 검역에서 이런 게 왜 안 걸러지나요? 이런 취지의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. 수입하기 전에 검사하고 수입하면 안 되나요?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수입하기 전에 검사하죠? 그렇죠.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사를 했고 음성이 안 됐다는- 나왔죠. 네. 네.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 자체가 잠복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형질이 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캄보디아에서 데리고 왔을 때 그 시점에서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. 근데 캄보디아에서 문제 없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했을 땐 나온 거잖아요. 이 두 나라에서 했던 검사 때 사용됐던 키트는 같은 키트였습니다. 원숭이들이 엄청 피곤하거나 좀 아프거나 스트레스 막 이만큼 받아가지고 그 바이러스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라 발견이 되기 어려운 거. 그렇죠. 네. 발생해서도 모를 수 있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. 김민정 기자 이거 지금 경찰 수사 의뢰한 것도 취재하고 있는데 네, 저희가 보도에서도 밝혔지만 감사위원회는 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. 사실 하나의 퍼즐을 더 끼우기 위해선 업체 쪽의 정보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. 감사위원회는 이 업체에 대한 감사는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고 200마리의 최종의 향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. 근데 경찰은 그래서 이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업체 쪽의 정보를 조금 더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수사가 막 시작이 된 상황이라 저희도 계속 추적하면서 추가적으로 보도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댓글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